네, 간밤에 뉴욕 증시는 뚜렷한 방향성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 안에서 국채 금리에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 체크가 됐는데요. 최현재 전문가와 함께 이모저모 뉴욕 증시 살펴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네,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약간의 좀 브레이크가 걸렸습니다. 네. 간밤에. 예. 전체적으로 어제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뭐 국채금리가 상승되면서 국채금리가 어제 1.62까지 올라가면서 10년 만기 국채금리가 1.62까지 올라가면서 전체 모든 3대 지수 모두 다 약보합 기록했습니다. 지금 어제 종목별로 좀 보면은 언더아머가 이제 3.3% 상승했고 퀀텀 전고체 배터리 업체인 퀀텀스케이프가 4.6% 상승했습니다. 포드도 1.9% 상승했고 그다음에 팔란티아 테크놀로지가 2.5% 상승했습니다. 그다음에 전기차 충전 관련 주식인 블링크 차징이 17% 급등했습니다. 루시드도 2.2% 상승했고요. 메타도 2%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달러트리가 10% 정도 급등을 했는데 행동주의 투자자 멘틀리치가 이제 5% 정도의 지분을 확보했다는 소식에 이제 5% 급등, 10% 정도 급등을 했는데 UBS에서는 이제 행동주의 투자자가 지분을 확대하면서 수익성 개선이 노력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투자의견은 매수를 제시하면서 목표 주가는 120에서 130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도이치뱅크도 역시 뭐 비슷한 의견으로 목표 주가를 96달러에서 148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어제 보잉은 5.5% 상승했는데요. 에미리트 항공이 지금 보잉 777 여객기 2대를 주문했고 사우디아라비아 항공이 이제 주문을 지금 논의하고 있다는 소식에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쉐브론은 어제 2.3% 상승했는데요. UBS 증권이 유가 전망치를 상향했습니다. 2022 내년에 81달러, 2023년에 80달러로 기존의 60달러대에서 전부 상향 조정하면서 실적 전망치도 상향 조정했습니다. 목표 주가는 110달러에서 125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전기차 충전 관련 주식인 EV고는 14.3% 급락을 했습니다. CS증권에서 매수해서 보유로 하향 조정했는데요. 인프라 법안 통과와 지금 GM 및 우버와의 제휴 등은 긍정적이지만 이미 주가에 충분히 반영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플은 지금 키뱅크 애널리스트가 이제 공급망 차질로 인해서 아이폰 13의 판매량이 제한되고 있다. 수요는 하지만 매우 강력하다. 지금 대부분의 매장에서는 아이폰 13 프로와 아이폰 13 프로 맥스가 지금 재고가 없는 상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는 JP 모간에서 신규 콘텐츠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주가의 추가 상승도 가능하다. 비중 확대를 제시했습니다. 엔비디아는 이제 GPU 수요가 많아 실적 성장세가 강력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UBS 증권에서 얘기했는데요. 투자에게는 매수, 목표 주가는 230에서 350달러를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GM 같은 경우는 웨드부시 증권에서 2022년 전기차 전략이 성과를 거둘 것이고 유효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표 주가는 85달러 제시하면서 투자 의견은 아웃퍼폼을 제시했습니다. 그다음에 어제 이제 11월 뉴욕 연은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요. 30.9를 기록했습니다. 10월에는 19.8보다 큰 폭으로 상승했고요. 시장 예상치 22보다도 상회했습니다. 그리고 모건 스탠리 측에서는 2022년에는 이제 경제 성장 둔화, 그다음에 부양책 축소로 주식 시장의 하방 압력이 가해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2022년 말에 S&P 500 지수 목표치를 4,400으로 제시했습니다. 그다음에 헤이먼 캐피탈이라는 곳에서는 이제 현재 이제 미국 이제 금융시장 버블 우려가 계속적으로 있는데 뭐 지금 현재는 그렇게 커 보이지 않는다. 결국에는 해외 자금 유입이 이제 버블 위험을 차단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동성이 증가하고 임금 상승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버블로 보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가상화폐에 대해서는 위험을 경고했습니다. 앞으로 수익 거두기 어려울 것이다. 미국, 중국의 규제가 강화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겜 인베스트먼트에서는 저금리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수년간에 걸친 저금리가 지속된 것은 결국 큰 맥락으로 보면 수백 년간에 걸쳐서 저금리가 금리가 하락세가 이어져 온 거의 일부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골드만삭스에서는 인플레이션이 올겨울에는 악화되지만은 내년에는 점차 완화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연준이 선호하는 지표인 개인 소비 지출, PC라고 하죠. 올해 4.4에서 내년 2.3%로
하향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렇게 인플레이션 압력이 완화가 되더라도 내년에 금리 인상 추세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웰스파고는 현재 인플레이션이 결국에는 소비 심리를 악화시키고 있다. 그래서 이제 고용 시장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에는 포인트는 세 가지입니다. 기업들의 실적과 경제지표 그리고 금리죠. 네, 오늘 가장 민감하게 반응했던 거는 국채금리 세 가지의 투자자들이 포커스를 좀 맞추고 있는 상황인데 인플레의 장기화 가능성에 대한 멘트가 굉장히 민감해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장기물을 보니까요. 국제시장에서. 예, 지금 네. 뭐 국채 시장에서는 뭐 일단은 그런 멘트는 이제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거는 저는 이제 결국엔 또 역시 뭐 기술적 지표에서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10년 만기 국채 금리 차트를 한번 잠시 보시면은요. 네. 얼마 전에 이제 고점인 1.68 요 정도가 이제 상단이었는데 뭐 제가 이제 얼마 전에 너무 급하게 갔는데 조금 조정을 받는 게 오히려 긍정적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맞아요. 예. 네. 저는 뭐 여전히 연말 내년 초까지는 뭐 2% 근처까지는 갈 것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뭐 이렇게 점진적인 상승이 일어나야지 시장 금융시장에도 뭐 부담을 좀 덜 주고 뭐 그럴 것으로 보여가지고 앞으로 이제 국채 금리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좀 계속적으로 상승한다고 보면은 기술적으로는 조금 힘을 잃지 않을까 그렇게도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경로에 좀 변수가 된다고 한다면은 뭐 버티기라는 표현이 가능할까요? 연준만 지금 인플레가 일시적이다라고 버티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 어떤 뷰에 대한 시각에 대한 변화성의 멘트가 나오게 된다면 그때는 또 달라질 수 있습니까? 뭐 버티기라기보다는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너무 급하게 이제 뭐 어떻게 바로 연준이 그걸 인정을 해버리면 이제 금융시장이 혼란스러워지니까 연준도 알죠. 연준도 아는데 뭐 바로는 인정하기는 그렇고 점점 차츰차츰 이제 충격을 완화시키는 멘트를 하면서 금융시장에 마사지를 가하면서 충격을 완화시키면서 점점 스무스 오퍼레이션을 가하는 것으로 지금 보고 있어요. 시간을 시장에 충격을 덜 주기 위해서라는 의도가 깔려있기 때문에 당장의 어떤 급변화된 멘트가 나올 가능성은 있지 않다, 크지 않다라고 봐주셨고 중장기적으로는 일단은 상단의 국채금리 10년물 2% 정도로 보시면 좀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오늘 보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주에는 지목을 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8월 의장이 연임을 하게 될지 아니면은 수장이 좀 교체가 될지 후보가 브레이너드라고 하는데 정책의 어떤 노선을 결정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더 비둘기파적이라고 하더라고요, 전문가님. 네. 저는 물론 이제 파월보다? 지금 파월이 지금 공화당에서 임명한 인사이기 때문에 예. 조금 어떻게 보면은 좀 민주당에서는 뭐 반대 의견을 가지고 그러니까 연임의 반대 의견을 가지고 민주당은? 얘기가 나오는데 네. 저는 연임 가능성 연임을 많이 보시죠. 예. 오히려 좀 점치는 분위기 저는 점치고 있는데 뭐 저는 누구가 되든 미국은 같은 경우에는 뭐 금융시장의 어떤 수장에 의해서 개인적인 뭐 스탠스가 변한다기보다는 결국에는 뭐 밑에 이제 뭐 연준 위원들도 있고 결국엔 시스템에 의해서 저는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네,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 말씀하셨던 연준 위원들이 이번 주 내일부터 이제 발언이 많이 나오잖아요. 네, 인플레에 대한 어떤 각자의 생각들을 다 말할 것 같은데 역시 또 이게 생각이 다 다를 것 같더라고요. 지금 예상치로는. 예, 시장 혼란을 줄까요? 네, 지금 그런데 뭐 어제 이제 뉴욕 연은 총재가 이제 뭐 얘기를 했는데 기준금리를 3에서 4%까지 올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뭐 그러고 이제 그 사람이 조금 이제 어떻게 보면은 발언에 예전에 있었을 때 뭐 좀 파워가 있던 사람이었는데 너무 매파적으로 봤더라고요. 예,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 저는 그런데 그 사람 의견에 일부적으로 솔직히 좀 동의를 합니다. 예. 저도 한 3% 이상을 좀 올려야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언제까지요? 3%? 저는 뭐 좀 길지요. 그게 뭐 쭉 올린다는 게 아니라 그쵸, 예. 좀 갔다가 다시 좀 쉬었다가 또 한두 차례 좀 금리가 좀 내려갈 수도 있지만 다시 쭉 올라가고 뭐 그런 기간이 한 4년 정도에 걸쳐서 좀 나타날 3, 것이라고 4년. 저는 3년 이상에 걸쳐서 나타날 것이라고 좀 보고 있고 네. 지금 뭐 연준 의원들이 지금 얘기를 할 것인데 뭐 저는 별다르게 뭐 스탠스는 크게 뭐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윌리엄 더들리 전 뉴욕 연은 총재가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리 인상에 들어가는 타이밍도 내년 6월로 좀 빠르게 봤더라고요. 네.
당겨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건 역시나 인플레가 장기화될 것이기 때문에 이런 전망을 지금 다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와중에 또 저희가 엠파이어 스테이트 지수가 잘 나와가지고 시장에서 오전장에는 분위기가 좋았잖아요, 뉴욕 증시가. 그리고 나서 나왔던 게 보니까 기업들의 6개월 시장 전망이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더라고요. 네. 기업들이. 예. 지금 뭐 기업들은 결국에는 계속적인 이제 공급망 차질,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인건비 상승, 뭐 원재료 가격 상승 이런 것을 뭐 언제까지는 계속적으로 반영을 할 수는 없고, 만약에 계속 반영을 해서 물건이 안 팔리면은, 제품이 안 팔리면은 결국에는 실적이 안 좋아지니까 그런 전망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네. 뭐 저도 더 이상은 어떤 기업들이 뭐 소비자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더 이상의 지금 임금 상승도 어떻게 보면은 뭐 결국에는 연으로 따지면 4% 정도가 지금 오르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네. 저는 더 이상이 올리면은 뭐 기업 실적도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결국에 이렇게 약간 우왕좌왕하는 어떤 전문가들의 분석과 의견들 이런 속에서 어떤 섹터상의 그룹핑이 많이 되지가 않았고 개별 종목으로 간밤에 움직였거든요. 재료가 있는 종목들만 반응을 하면서 뭐 보잉이라던가 이런 종목들, 리비안의 주가가 보니까 지금 나흘 동안 거의 92%나 치솟고 있는 상황입니다. 섹터 플레이가 나오지를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산 분배를 좀 어떻게 해야 될까, 미국장에서 뭐 가치주가 좋다는 쪽, 그 국제금리가 올라서 성장주가 밀리긴 했습니다만은 여전히 비중은 성장주다라는 쪽도 있고, 안전자산 쪽으로 좀 자금을 빼놓을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도 있고 굉장히 다양합니다. 전문가님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뭐 가치주가 좋다, 성장주가 좋다. 지금 결국에는 그것보다는 기업이 얼마만큼 실적을 낼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뭐 밸류에이션이 조금 높더라도 뭐 계속적으로 실적이 성장이 되면은 뭐 주가는 조금 더 올라갈 것이고, 가치주라도 아무리 밸류에이션이 낮고 가치주는 기본적으로 밸류에이션이 낮고 퍼가 낮지 않습니까? 밸류에이션이 낮아서 뭐 올라간다는 거는 실적이 안 나오는데 올라간다는 건 좀 어불성설 같고요. 얼마만큼 뭐 비용을 잘 전가를 시켜가지고 그다음에 실적이 잘 나오느냐, 그게 비중을 맞추는 게 제일 좋아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 엔비디아하고 뭐 지금 AMD 이런 거는 아직은 고점 사인 안 내시겠어요? 이것도 아직 조금 더 보류할까요? 아직 좀 더 보겠습니다. 뭐 아직 실적이 발표되고 뭐 그 이후에 조금 더 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아직 지수가 뭐 다우나 S&P 500이나 나스닥이나 아직 뚜렷한 고점의 징후가 없기 때문에 좀 더 보겠습니다. 네, 오늘만 해도 정말 고점 징후가 없었어요. 살짝 뭐 눌렸다 가는 정도이지 뭐 깊은 조정이 나오질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맷집이 굉장히 강한 뉴욕장의 흐름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증시가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좀 반등을 연이틀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흐름을 또 예측을 해주셨고, 이번 주 우리 증시 조금 편안할 거라고 봐주셨잖아요, 전문가님. 반도체 주식도 역할 잘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뭐 미국 시장이 급락만 나오지 않는다면 우리나라 자체 시장의 재료로 의해서 저는 이번 주에 한 3,050 정도를 터치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 뭐 여전히 시장 뭐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제 뭐 상승에 대한 피로감은 뭐 전혀 없고, 뭐 지금 기관이나 외국인에 대한 뭐 매수가 지금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개인 매물 소화하고 있기 때문에 뭐 오늘 뭐 어제처럼 상승은 당연히 못할 수도 있지만은, 나머지 어제 이제 반도체 주식이 이제 초강세를 나타냈다면은 오늘은 나머지 종목들이 좀 바톤은 이어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 뭐 지난주까지 시장을 이기는 매매를 하셨던 분들이 금요일부터 이게 시장이 좀 바뀐 것 같은데, 내 포트하고 안 맞는 것 같은데라는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아가지고 트렌디한 종목들이 지금 급락이 나오고 있고, 못 올랐던 대형주 낙폭과대주가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포트 교체가 조금 필요할까요, 그러면? 지금 현재 뭐 게임주나 메타버스, 그런데 어제 메타버스 자이언트 스택 같은 거는 강했습니다. 어제 뭐 강했고, 뭐 일부 메타버스는 강했는데, 결국에는 게임주도 뭐 완전히 꺾인 건 아니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일단은 시장이 분위기가 좋아지면서 기존에 이제 눌렸던 종목들이 가면서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좀 하락을 하고 좀 그랬는데, 말씀하셨던 소부장 강했잖아요. 어제 당연히 소부장은 강했던 걸로 우리가 뭐 다 강할 것으로 제가 여기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 조금 더 이어집니다. 조금 더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 게임주는 조금 조정이 나와서 가격 조정이 나오면은 다시 한번 저가 매수에 뭐 다 가담할 수 있는 트레이더들이, 투자자들이 있을 것이고, 뭐 시장 전체적으로 실적이 괜찮게 그러니까 기존에 실적 발표를 했는데 괜찮았는데 좀 눌려있던 주식들은 뭐 갈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조금 뭐 포트 교체라던가 종목을 변화시키는 전략도 좀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뉴욕 증시는 최고가에서 약간의 숨고르기가 나타나고 있고 유럽 증시는 최고치 기록했습니다. 우리 증시는 이제 바닥에서 한참 힘을 내면서 올라오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에너지가 많이 비축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특히나 대형주들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지수를 견인하고 있는 어떤 동력이 되고 있는 구간, 이런 흐름이 조금 더 연장이 될 거라고 봤습니다. 만약에 내 포트에 이런 종목들이 없다라면 한번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어떤 종목이 적당하게 시장을 끌고 갈 수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주도주 찾기 고민이 이어질 것 같은데요. 함께 참고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최현재 전문가와 함께 모닝타임 되었습니다.